일교차가 큰 환절기, 혈압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특히 고혈압 환자는 기온 변화에 더 민감한데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계속 어지럼증을 좀 제 같은 경우는 머리가 계속 어지럽거든요. 저도 겁이 났고 솔직히 어느 날 그만 코에 피가 나와갖고 놀래갖고 이제 그때 갔으니까 그때 알았지.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 방치할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데요. 관리에 따라 생과 사를 저어먹는 무서운 질환 고혈압. 온대 TV 닥터 동일의원 순환기내과 정수룡 과장. 고혈압은 흔히들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거나 당뇨와 비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철저한 고혈압 치료만이 합병증에 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혈압과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혈압 관리는 정말 건강 관리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갈 때마다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혈압 체크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자주 체크하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네, 혈압 체크는 가능하면 자주 체크하는 게 좋겠죠. 가능한 자주. 예. 그게 정답인가요? 네, 하지만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네. 2번 정도 체크를 하여서 예. 고혈압이 의심이 된다면 24시간 혈압 검사를 하여서 정확한 고혈압 유부를 진단받고 네.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즘에 일교차가 좀 큽니다. 네. 좀 환절기기도 하고요. 한 10도 정도 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고혈압 환자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온이 10도 증가하게 되면 네. 수축기 혈압이 13, 이완기 혈압이 6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혈관이 탄력성이 잃어서 네. 혈압이 증가하게 되고 이때 보면은 교감신경이 예. 또 항진되어서 혈압의 증가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혈압 수치가 정상이 얼마에서 얼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120에 80. 오, 정답. 예. 80에서 120이 정상 수치인 거죠,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측정하는 혈압은 135에 85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혈압은 통상적으로 120에 8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20은 수축기 혈압, 네. 80은 이완기 혈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축기 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전신으로 피를 보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네, 반대로? 이완기 혈압은 반대로 온몸을 돌고 난 이후에 피가 심장으로 돌아올 때 예. 심장이 받는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상과 적정 수치가 나왔는데 네. 지금 빨간 부분이 고혈압인 거죠. 네,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가 있고 네. 이완기 혈압이 135 이하, 수축기 혈압이 85 이하이면 정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예. 혈압이 140에 90 이상인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철저한 고혈압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근데 지금 정상과 적정 수치로 누구나 처음에 태어날 때는 대부분은 이렇게 태어나는데 살아가면서 혈압이 점점 높아진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고혈압의 원인은 어디에 있죠? 고혈압의 원인은 예. 크게 1차선 고혈압, 2차선 고혈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1차와 2차. 1차선 고혈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압이 네. 높아지는 경우, 그리고 가족력, 예. 유전적인 문제겠죠. 가족력이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가 1차선 고혈압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유전은 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보통 보면 양친 부모가 네. 다 고혈압인 경우에는 자녀분의 80%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럼 영향을 받네요. 네,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분만 네. 고혈압이 있어도 적게는 25%, 많게는 45%에서 자녀에서 고혈압이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비만, 운동 부족, 흡연, 네. 소금의 섭취, 염분에 의한 과민 반응, 저칼슘증, 네. 알코올의 과다 섭취, 예. 스트레스 등도 1차 고혈압의 원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태성 고혈압이 이런 일차성 고혈압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1차성 고혈압을 흔히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2차성 고혈압은 원인이 있는 겁니까? 네, 2차성 고혈압은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예. 약 10%의 경우에서 2차성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 신장 질환, 그리고 대동맥 기형 중에서 대동맥이 좁아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부신 질환, 신장 질환 등이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신 중에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1차성과 2차성 원인이 없고 있고 결국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2차성 고혈압의 경우 원인 질환만 없애주면 고혈압 약을 굳이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혈압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혈압이 높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무섭네요. 네. 얘기가. 혈압이 높다라고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간혹 어지럽다, 네. 뒷목이 뻣뻣하다, 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코피가 난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혈압의 합병증이 발견되어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 고혈압을 진단받게 되고 약물 복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증상이 뭐 어지럽다, 머리가 좀 아프다, 뒷목이 좀 당긴다. 그 정도는 사실 우리가 뭐 혈압이 꼭 없더라도 좀 스트레스 받으면 그죠? 뭐 아이가 속을 썩인다는 남편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고혈압은 방치되기가 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계신 환자가 계셔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들어보시죠. 고혈압 있는 거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그냥 코에 피가 나고 막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겁이 나서 이제 병원을 가니까 혈압이 그만이 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맨날 저혈압이라 이랬어 옛날에는. 그랬는데 뭐 어느 날 이제는 200에 이제 90이 나왔어요. 205에 내가 저혈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뭐 이렇게 뭐 올라갔나 싶어가지고 특별한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증상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한 170까지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입원도 한번 했거든요. 입원도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뒷목이 좀 이제 뻣뻣하고 계속 어지럼증을 좀 제 같은 경우는 머리가 계속 어지럽거든요. 매번 주기적으로 재보니까 150에서 170 사이로 계속 나오니까 저도 겁이 났고 솔직히 뒷목이 당긴다는 증상을 호소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혈압은 없는데 뒷목이 막 당기고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혈압 때문에 당긴 증상하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 때문에 아픈 증상하고가 비슷합니까? 조금 다릅니까? 양상이? 고혈압에 의한 뒷목 땡김과 네. 스트레스나 네. 그리고 요즘 컴퓨터를 자주 사용해서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통증은 구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네. 증상이 비슷하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혈압이 있나 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 그 한 30세 이상 성인 중에서 어느 정도가 고혈압 환자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30세 이상 네. 약 3분의 1가량이 아이고. 고혈압 환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혈관이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혈압이라는 건 다 이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장기에도 손상을 줄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공격받을 수 있는 장기가 어디죠? 뇌, 뇌. 예, 그리고 심장 혈관, 예. 그리고 신장, 콩팥이라고 하죠. 신장. 그러면 그리고 우리 뭐 눈까지. 눈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뇌에 있는 혈관은 아주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장기간 고혈압에 노출되게 되면 네. 혈관이 얇아지고 예. 거기에 의해서 혈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혈관이 파괴되게 됩니다. 예, 지금 그림상에 지금
혈관이 터진 모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피가 나와서 고여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고혈압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뇌주주막하 출혈 경우와 뇌실질 뇌출혈의 경우에는 예. 한번 뇌출혈이 형성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반신불수가 온다든지 심한 경우면 예.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뭐 뇌출혈이다 이랬을 때는 외상을 입었을 때 넘어졌거나 부딪혔을 때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그림은 자주 봤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혈압이 높아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터질 수도 있단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무섭네요. 우리 대동맥류 같은 것도 그 꽈리가 터지면은 결국은 심한 두통과 함께 뇌출혈이 되는 거잖아요. 네, 뇌동맥류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뇌동맥류도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원래 기형적으로 뇌혈관 기형을 동반되는 경우 외에는 네. 혈압이 계속 높게 되면 네. 뇌혈관의 벽이 얇아지고 그래서 고기 압력에 의해서 네. 터지게 되면 뇌출혈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고혈압성 뇌출혈 정말 이 무서운 사태까지 오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건 없을까요? 통상적으로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네. 두통과 구역, 네. 구토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다량의 출혈이 일어날 경우에는 좌측 뇌출혈이 발생되게 되면 우측 상하지 마비와 언어 장애 등이 동반될 수가 있고 네. 우측 뇌출혈의 경우는 좌측 상하지 마비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비가 되기 전에 내가 두통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 심하다 또는 구역감이 있다거나 실제로 구토를 한다 그러면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되나요? 네, 그럴 경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 그리고 급작스러운 어지럼증, 예. 구토와 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예.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하여서 네. 전문의와 상의하여서 뇌 CT라든지 MRI 검사를 하는 것이 뇌출혈의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혈압이 평소에 있다면 당연히 그럴 것이고 난 혈압이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네?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에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꼭 체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뇌와 심장, 신장 그리고 눈까지 정말 우리 신체에 뭐 중요하지 않은 장기는 없지만 정말 중대 장기에 모두 공격할 수 있는 게 고혈압이다. 네. 지금 뇌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게 심장입니다. 네. 예, 심장에는 어떤 손상을 줍니까? 오랫동안 심장이 압력을 받게 되면 예. 판막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심장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네. 그에 따른 2차적인 변형으로 판막이 폐쇄부전이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심장이 두꺼워진다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심부전,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온몸의 산소 공급과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판막이 원래 팔랑팔랑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판막이 어떤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판막이 고혈압에 의해서 오래 노출되게 되면 네. 나갔던 피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네. 판막에 의해서 나갔던 피가 네. 다시 역류하여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 이런 경우가 지속된다면 예. 심장의 기능이 감소하게 되겠죠. 예. 그럼 판막 질환이 그렇게 지속이 되면 지금 중간 그림에 심근 허혈이 되고 네. 더 심해지면 심부전증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실제 그 고혈압 조절이 잘 안 돼서 심장병으로 이어지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네. 조기 진단을 하시게 되면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기 진단은 판막 질환 조 단계에서 판막 질환이든 어떤 단계든 관계는 네. 없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기관이 많이 생기고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으로 오시는 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 아버님 세대에서는 의료기관의 접근성이라든지 네. 그리고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미루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발견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국에는 네. 심부전의 증상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고혈압성 심장 질환은 어떤 증상을 호소하게 되나요?
신부전이 동반되게 되면 갑작스러운 몸무게 증가가 오게 됩니다. 얼마나 갑작스럽게 얼마나 불어요? 이제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0.9kg에서 2.2kg까지 증가하는 경우가 하루에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하지 부종 및 복부 팽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몸이 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복부 팽창은 간 비대로 인해서 복수가 차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호흡 곤란, 기침. 기침은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마른 기침으로 시작되다가 점점 증상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감기도 아닌데 기침을 한다. 마른 기침을 하게 되겠죠. 기침을 왜 하는 거예요? 폐에 예. 있는 압력이 증가되고 네. 그리고 폐에서도 점점점 물이 차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폐부전을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신부전이 있게 되면 폐부전, 폐부종까지 동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피로감을 호소한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예.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시게 됩니다. 예. 피로감을 호소하신다는 것은 비특이적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 물론 심장이 안 좋은 경우도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몸무게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거나 붓거나 호흡하기가 좀 불편하고 기침이 나오고 또 피로감을 호소한다면 고혈압성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자, 심장과 뇌 살펴봤고 한 가지가 또 어디였죠? 신장이었어요. 예, 콩팥. 그리고 눈이 있는데 콩팥은 그러면 고혈압으로 인해서 어떻게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걸까요? 콩팥과 신장은 예. 신장과 심장은 떼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기관들입니다. 예. 전부 다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의 압력이 높으면 그 압력 자체가 콩팥으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고혈압에 신장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예. 신장의 기능이 감소하여서 전해질 이상 네. 그리고 부종 그리고 종국에는 만성 신부전에 이르게 됩니다. 예. 만성 신부전도 있고 고혈압으로 인해서 만성 신부전까지도 될 수가 있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의 경우에는 네. 염분 섭취 제한뿐만이 아니라 이뇨제 그리고 상당량의 고혈압약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에서 적당한 압력으로 이렇게 펌핑이 돼야 신장도 무리가 가지 않는데 이렇게 세게 고혈압으로 높게 펌핑이 되면 결국 신장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망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장이 나빠도 결국은 이 고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까? 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호 좀 안 좋은 인과관계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고혈압성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예. 초기에는 다뇨, 소변을 많이 누는 거겠죠. 네. 야뇨, 밤에 소변을 누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야뇨는 우리 다 누구나 밤에 좀 한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게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더 자주? 얼마나요? 하겠죠. 한 서너 번이라든지 어.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예. 피곤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성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말기가 되면 피로감, 불면증, 식욕 부진, 호흡 곤란, 그리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요독 수치가 높아져서 구토라든지 빈혈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신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망가집니다. 그럼 투석까지도 갈 수 예. 있나요? 심한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에 의해서 예. 복막 투석과 혈액 투석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투석을 하면서도 혈압 관리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뇌, 심장 그리고 콩팥 한 가지 남은 게 이제 눈 말씀해 눈입니다. 주셨는데 네. 눈도 참 중대 장기잖아요. 네. 어떤 그 손상을 받습니까? 눈의 경우에는 예. 왼쪽에 있는 것이 정상 안구입니다. 네. 그리고 망막에 보면 깨끗하죠. 하지만 고혈압성 망막증을 가진 경우에는 지금 보면 혈관이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정상과 네. 고혈압성 네, 망막증은. 고혈압성 망막증의 경우에는 예. 혈관이 파열되어서 이렇게 점상 출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점처럼 생긴 게 그 터진 건가요? 네. 혈관이? 혈관이 파열되어서 압력에 의해서 고혈압의 압력에 의해서 예. 망막 혈관이
파괴되어서 출혈이 맺히는 경우입니다. 언뜻 드는 생각이 지금 이거는 망막증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흰자에 출혈돼서 이렇게 뭐 점이 생길 수도 있고 빨간 그 핏줄이 설 수도 있잖아요, 네. 과장님. 이것도 혹시 뭐 혈압이 높으면 뭐 출혈이 더 잘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아,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네. 렌즈를 끼게 되면 자극에 의해서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 안쪽 예, 망막에 망막 상이 맺히는 망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혈관이 터지거나 손상을 받아서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궁금한 게 지금 눈, 신장, 또 심장, 뇌 다 합병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혈압을 어느 정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건지 뭐 구체적인 보통적으로 네. 고혈압성 망막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보통 고혈압을 15년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 네. 고혈압성 망막증을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약도 안 먹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그리고 고혈압성 망막증이 왔다고 하더라도 네. 신속한 고혈압 치료를 하게 되면 전혀 문제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방치됐다가 어쨌든 이런 사태가 왔어요. 그러다가 그 시점에서 치료가 들어가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상태 유지뿐만이 아니라 예. 좋아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예. 네. 자, 방치하면 합병증이 생기는 고혈압, 뭐 15년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방치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서?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겠죠. 의료의 접근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게 전부 다 낮아졌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젊으신 경우, 젊은 분의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전혀 혈압이라고 모르고 있는 경우, 눈이 침침해서 왔다. 네. 이런 경우 보면은 간혹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합병증이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하게 더 빨리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합병증은 천천히 예.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 소리 그래서 없는 거 고혈압은 무서워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소리 없는 저승사자라는 예, 별명까지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예. 별로 듣기 안 좋죠. 그러면 간단한 혈압 체크만으로도 얼마든지 고혈압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검사부터 받을까요? 네. 저희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먼저 혈압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혈압 검사에서 고혈압이 의심된다면 24시간 혈압 검사를 하여서 혈압의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동반 질환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를 검사를 하여서 예. 심장이 두꺼워져 있다든지 심장 판막 질환이 와 있다든지 예. 이런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초음파를 하시는 장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생김새를 일단 볼 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검사 방법은 받는 입장에서는 별로 부담이 안 되시죠. 예, 심지어 뭐 우리가 그냥 피부과나 정형외과 가도 기다리는 동안 혈압 재세요 그렇게 말씀 듣죠. 그래서 팔 쑥 넣어가지고 이렇게 혈압 재잖아요. 근데 이거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던데요. 어떨 때는 막 높게 나오다가 어떨 때는 나 저혈압인가 싶을 정도로 낮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보통 혈압을 체크할 때는 예. 정확한 혈압 체크가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혈압 측정 시 주의할 사항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운동 후에 한두 시간 지난 후에 혈압을 재는 것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흡연, 커피를 마신 경우에는 30분 후에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이나 커피 마신 후에는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높게 거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술을 드신 후에는 예. 혈압 측정이 불가하므로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날은 그냥 술을 마셨다면 혈압을 재지 말아야 안 재는 것이 좋겠죠. 예. 그리고 5분 정도 휴식 후에 혈압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혈압을 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왜 두꺼운 외투 같은 거 입고도 이렇게 쑥 넣어서 혈압 재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옷을 입고 아니면 옷을 벗고 여름에는 반소매니까 차이가 있어요? 네, 두꺼운 옷을 입고 재면 네. 아무래도 혈압은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예.
옷 차리면서 재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기계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병원 가면 왜 예전에 해주던 방식 있죠? 뭐죠? 이렇게 말아서 감아서 간호사분들께서 이렇게 펌프 이렇게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혈압계, 아, 수은 혈압계. 수은 혈압계예요. 예. 예, 그렇게 재는 혈압하고 이게 그 정확도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지. 기계로 재는 혈압계는 네.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호사들이 측정한 혈압은 130에 80, 135에 85가 나오겠지만 네. 기계로 재는 혈압은 137, 127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계가 더 예민해요? 예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은 혈압계가 전부 다 예. 퇴장하는 아. 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 다 병원에 가시면 기계식 혈압계로 아마 측정하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렇게 검사를 통해서 혈압이 좀 있다, 진단을 받으시면 이제 치료에 들어가잖아요. 치료는 네. 빠를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완치를 완전히 정상 혈압을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혈압을 가지고 평생 내가 관리를 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고혈압은 완치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실질적으로. 높아지면 정상으로 낮춰지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적정한 혈압 치료를 하면서 예. 생활요법, 쉽게 말해서 생활 개선, 몸무게를 뺀다든지 절주를 한다든지 네. 흡연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혈압을 정상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혈압을 체크해서 정상 혈압이 되더라도 약물을 끊게 되면 지속적인 혈압 체크를 하여서 또다시 혈압이 증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와 생활요법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게 치료 방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 번 먹게 되면 뭐 1년이나 2년은 그냥 보통으로 넘어가나요? 약을 네, 복용하게 그렇습니다. 되면? 네. 그럼 평생 평생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 하지만 평생 드셔도 예. 합병증만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면 네.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평생 먹게 되는 약에는 혹시 부작용이 없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되죠. 물론 뭐 합병증만 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약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혈압의 종류에 따라 혈압약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뇨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성적 기능 이상이라든지 네. 경미한 간 기능 이상 그리고 식욕 부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혈압의 합병증이 무섭다는 것도 알았지만 치료만 잘한다면 그 합병증은 정말 기울일 수가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또 희망적인 치료 방향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나와 계신 분들 평소에 혈압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뭐 한 달 이내에 나 혈압 체크해 본 적 있다 하신 분 계세요? 계세요? 어디서 하셨어요? 병원에서 마이크 한번 드시고, 네. 병원에서 하는 혈압 체크기에 했는데 네. 140 넘게 나왔어요. 평소에 혈압이 좀 있으세요? 젊었을 때는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생리 끝나고 갱년기 접어들면서부터 혈압이 130에서 14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폐경이 된 이후에는 예. 혈압이 확 올라가더라. 예. 근데 여름에는 좀 적게 나오는 것 같고요. 한 13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네. 겨울 되니까 140이 넘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예. 궁금합니다. 그렇게 140 정도 확인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안 됐어요. 지금 약은 아직 안 드시는 거죠? 예.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네.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혈압이 상승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중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네. 호르몬 밸런스가 깨어져서 생기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년이 되면서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와 그리고 체중 증가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 혈압을 가지고는 정확한 고혈압이라고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24시간 고혈압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네. 고혈압이 진단된다면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게 맞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생활 개선 요법, 몸무게를 줄인다든지 예. 짠 음식을 줄인다든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네. 방법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아, 평소에 이런 생활요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뭐 싱겁게 드신다든지. 예,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요. 예. 음식을 좀 많이 먹기는 해도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뵙기에는 날씬하신데요. 근데 왜 갑자기 혈압이 막 높아져요. 어, 엄마가 사실 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런지, 없으신데. 예. 그래서 그런지 혈압이 조금 높아져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아무래도 신경을 좀 쓰시면서 추적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또 계실까요? 아, 예, 옆에 분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는 혈압은 없는 상태인데 아, 지금 없으세요? 예. 네. 이제 신경을 쓴다거나 이러면 좀 뒷목이 좀 뻣뻣하다거나 좀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 이런 두통이 상- 있다. 예, 예. 얼마나 그럼- 자주 느끼세요? 조금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고혈압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예, 그게 궁금해요. 네. 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고혈압 영향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호소하시는 것은 고혈압에 인한 증상이 아니고 네. 근골격계 질환이나 안 그러면 신경을 많이 써서 생기는 것으로 네. 생각되어집니다. 누가 옆에 뭐 속상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참 여자들은 어깨도 결리고 진짜 목도 뒷목도 당기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꼭 고혈압은 아니다.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반대로 고혈압이 있으면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무증상이 더 많지만. 자, 또 궁금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네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고혈압하고 상관없는 저혈압을 오. 한 10년 정도 이렇게 전에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반대로 병원에서. 혈압이 예, 예. 낮으세요. 그런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약이나 뭐 우리 식품 흔히 양파라든지 좋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혈압은 어떻게 좋은 예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그럼 병원에서 진단 받으셨을 때 혈압이 어느 정도셨어요? 한 100에 50 정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100에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떨어지고 그러시고. 있고. 예. 근데 증상은 별로 못 느끼세요? 증상은 가끔씩 뭐 뒷목이 땡기다든지 아, 머리가 역시 심하게 뒷목이 한 번씩 예. 아픈 경우도 있고. 예.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호소하시는 걸로 봐서는 네. 저혈압과 뒷목이 땡긴다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고요. 예, 역시 또 속 썩이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심각한 출혈이라든지 폐혈증 같은 네. 중한 병이 있을 경우에 저혈압이 동반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체질적인 저혈압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고혈압을 가진 사람보다 혹은 정상혈압을 가진 사람보다 네. 저혈압을 가지신 분의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 더 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 네. 그러면 오히려 그 건강 관리만 잘하시면 장수하실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셨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런 그 혈압이 낮더라도 병원에 특별히 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한 분 더 혹시 계실까요? 네, 어떤 점? 저희 남편이 네. 한 10년 혈압에 먹은 지가 한 10년 됐는데 고혈압으로요? 예. 근데 이제는 한 번씩 이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데 그 한 번씩 이제는 그 1박으로 어디를 놀러를 갔다든지 이러면 이럴 때 이제는 미처 혈압 약을 못 챙겼을 때 거기 이제는 좀 막 불안해하고 이러던데 그걸 하루 뭐 이틀 정도 안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는가 그 여쭙고 싶었어요. 네. 하루에 얼마나 자주 약을 드셔야 되죠? 아니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마다 번씩? 계속 먹던 사람이 이제 만약에 어디 놀러 갔다 근데 못 챙겼다.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 그런 생각을 막 하더라고요. 네, 뭐 하루 이틀 아니라 진짜 뭐 하나 출장 며칠 갔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하루 이틀 정도 빠지는 거는 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가능하면은 네.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예. 하지만 일주일이라든지 2주일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혈압약을 끊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시 혈압이 높아질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정상 혈압만 어느 정도 찾으면 끊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정상 혈압이 유지되다가도 약을 네. 끊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냥 계속 먹는다는 생각으로 쭉 복용하는 것이 관리. 합병증 예방에는 아주 좋겠죠. 그러게요. 네. 합병증 오면 큰일 나니까요. 예. 자, 앞에서 무슨 뭐 그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요법을 계속 강조를 해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도움이 되는 그 뭐 양파도 말씀을 해 주셨고 식습관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가 그 식탁을 좀 어떻게 꾸미는 것이 고혈압에 도움이 될까요? 고혈압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은 소금입니다. 역시 나트륨.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소금 양을 1g에서 3g
섭취를 줄이게 되면 네. 오히려 혈압약을 쓰는 것보다 더 혈압을 조절 잘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약보다 소금 네. 적게 쓰는 게 낫네요. 1g에서 3g 하니까 좀 잘 안 와닿는데 어느 정도 줄이면 좋을까요? 한 티스푼 하나 정도? 네. 하루에? 예. 아, 그래서 3g이면 한 3스푼 정도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나트륨이 많은 국, 찌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념에 다시마 육수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식초 양을 늘린다든지 식초를 늘려요? 예, 식초 양을 늘리게 되면 예. 새콤한 맛에 짠 느낌을 대신 조금 느낄 줄일 수 수는 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양념과 소스는 따로 준비해서 각자 찍어 먹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미리 간을 해놓으면 좀 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 섭취량을 줄여서 체내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견과류 등을 먹음으로써 불포화 지방산을 증가시켜서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뭐 건강식품에 이제 따로 챙겨 드시는 거 뭐 양파즙도 있을 수 있고 또 드시는 거 있으세요?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까 실제? 양파 또한 예. 채소의 종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겠습니다. 관계는 없나? 네. 예. 그러면 오늘부터는 한 티스푼에서 3티스푼까지 좀 줄이시고 이거 좀 만만치 않은 양인데 그죠? 하루니까 그럼 맛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식초를 조금 가미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소금의 양은 줄이고 식초는 늘리고 네. 그리고 국이나 찌개, 국물 섭취는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좀 맛있게 식탁을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 자, 또 하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고혈압을 예방하는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큰 경우에는 온도가 10도 떨어지게 되면 네. 혈압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은 13, 네. 이완기 혈압은 6 정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벽 운동이라든지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것을 자제하시고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한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실내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춥거나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가급적 실외 운동은 자제하라. 네. 그럼 운동의 종류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고혈압 환자가 특별히 피해야 될 운동이 혹시 있습니까? 네. 특히 갑자기 힘쓰는 운동은 좋지 않겠지요. 근력 운동이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역기를 든다거나 으악하면서 들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가장 좋지 않고요. 아.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 자전거 타기, 네. 빨리 걷기. 그럼 유산소 운동인데요? 예.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힘을 쓰는 운동은 좋지 않겠다. 예. 그러면 혹시 지금 또 고혈압으로 약 드시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테고 또 예방을 위해서 또 애쓰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떤 강조의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철저한 고혈압의 치료만이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합병증만 예방된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약을 챙긴다든지 이런 가족들의 배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요법, 약물요법만으로도 합병증 없이 얼마든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혈압 건강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의대와 손학인외과 정수령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